이번 영상은 HP에서 USB로 윈도우 11을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Pavilion 16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런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준비해야 합니다. USB 3.0이든 2.0이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파일 전송 속도를 높이기 위해 3.0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기기도 필요합니다. 그 기기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윈도우 이미지를 다운로드하고 USB 플래시 드라이브에 부팅할 프로그램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트북을 와이파이에 연결하고 이후에 필요한 모든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와이파이 드라이버도 다운로드해서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PC의 전원 버튼을 짧게 한번 눌러 켜는 것입니다. 전원 버튼을 짧게 누른 후에 컴퓨터 기기의 전원이 켜지는 동안에 키보드 상단에 F10 버튼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눌러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정상적으로 바이오스 설정 메뉴 화면으로 진입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바이오스 메뉴에 들어가면 노트북의 시리얼 넘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리얼 넘버는 바로 여기 대시보드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노트북의 시리얼 넘버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나갈 계획이라면 시리얼 넘버를 사진으로 찍어 두셔도 됩니다. 이 시리얼 넘버는 나중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와이파이 드라이버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하고 또한 좌우 방향키를 사용해서 탭 사이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부트 옵션으로 이동해서 여기서 Secure Boot를 확인하세요. 만약 Secure Boot가 비활성화 상태라면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바이오스가 윈도우 ISO 이미지를 잠재적인 악성 코드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인데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Secure Boot가 활성화되어 있다면 아래쪽 화살표 키를 사용해서 해당 항목으로 이동한 후 엔터를 눌러 활성화에서 비활성화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른 다음 F10을 눌러 저장하고 종료하세요. 이렇게 하면 USB에서 정상적으로 부팅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만 이 과정은 선택 사항입니다. 따라서 PC가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잠재적인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Secure Boot를 그대로 활성화된 상태로 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PC가 USB로 부팅되지 않는다면 이 옵션을 비활성화로 변경한 후 다시 시도해 보세요. 그럼 이제 다른 PC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11, 11 설치를 위한 공식 ISO 이미지 파일을 안전하게 다운로드하고 이 과정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추가 소프트웨어 도구들도 모두 함께 차근차근 다운로드 해 보겠습니다. 다른 컴퓨터에서 웹 브라우저를 열고 먼저 Windows 11 ISO 다운로드를 검색해 주세요. 공식 마이크로소프트.com 웹사이트 중 Windows 11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곳을 찾아서 열어주세요. 그 다음 아래로 스크롤해서 X64 기기용 Windows 11 디스크 이미지를 다운로드 하세요. 여기서 Windows 11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다음 확인을 클릭하고 요청이 검증될 때까지 몇 초간 기다리세요. 그 다음 제품 언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윈도우스 시스템 언어가 됩니다. 목록에서 언어를 선택한 후 확인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요청이 검증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면 64비트 다운로드가 표시됩니다. 여기서 바로 클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설치 또는 다운로드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제 웹 브라우저로 돌아가서 라파스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일반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부팅 가능한 USB로 만들어서 윈도우즈 설치 파일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Rufus, 이 웹사이트를 찾아서 여세요. 아래로 스크롤해서 다운로드 섹션을 찾은 다음 여기에서 최신 Rufus 버전을 선택하세요. 다운로드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몇 초 정도 걸릴 것이고 그 다음 실행을 시도하세요. 만약 실행이 되지 않는다면
이 창이 보인다면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PC에서 실행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실행이 거부된다면 x86 버전을 다운로드하면 정상적으로 실행될 것입니다. 좋아요. 그리고 지금은 와이파이 드라이버도 다운로드 해야 합니다. 자, 이제 HP 드라이버와 소프트웨어 또는 HP 지원을 검색해 봅시다. 그냥 HP 지원을 검색하죠. support hp.com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언어를 변경하고 싶어요. 그냥 빠르게 클릭하세요. 여러분의 경우에는 아마 이 과정을 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알겠죠? 여기에서 소프트웨어 및 드라이버를 선택하고 그 다음 노트북을 선택한 후 노트북 메뉴에서 볼 수 있는 일련 번호를 입력하세요. 제 경우에는 CFD 41417G6가 될 거예요. 좋아요. 일련 번호를 입력한 후에는 엔터를 누르세요. 운영체제 버전을 선택하세요. 먼저 여기에서 운영체제를 선택한 다음 버전을 선택하세요. 버전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 그냥 윈도우스 11을 선택하고 제출을 클릭한 다음 아래로 스크롤해서 드라이버 네트워크를 찾아 이 메뉴를 확장하세요. 여기에서 우리는 리얼텍 드라이버를 찾고 있습니다. 또는 만약 여러분의 기기가 인텔 프로세서를 사용한다면 인텔 무선 랜 드라이버를 찾으세요. 만약 AMD를 사용한다면 이 항목을 선택하고 옆에 있는 다운로드를 클릭하세요. 좋아요. 그리고 윈도우스 11 ISO 파일도 다운로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루프스 프로그램을 실행해 봅시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선택하세요. 만약 USB에 중요한 파일이 있다면 진행하기 전에 이 컴퓨터나 다른 곳에 백업해 두세요. 곧 USB 플래시 드라이브가 포맷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선택을 클릭해서 윈도우스 11 ISO 이미지를 선택한 후 시작을 클릭하세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시작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컴퓨터 화면이 똑같이 보이는지 확인하세요. 여기에서 체크박스를 따로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체크된 항목이 있다면 체크를 해제하세요. 추가 설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팝업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확인을 위해 OK를 클릭하면 됩니다. 좋아요. 그리고 지금은 상태 표시줄에 준비됨이라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동안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하고 압축을 풀어봅시다. 설치 파일을 실행한 다음 다음을 클릭하고 라이선스 동의서의 약관에 동의한 후 다시 다음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파일을 저장할 폴더를 선택하세요. 저는 이 위치를 따로 확인하지 않을 거라서 경로를 변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폴더를 하나 선택합시다. 제 경우에는 음악 폴더이니 음악 폴더를 우클릭하세요. 그리고 새로 만들기를 선택하세요. 폴더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driver라는 이름의 폴더를 만듭시다. driver 폴더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확인을 누르세요. 그리고 디렉터리는 이렇게 보일 것입니다. 이제 다음 마침 확인을 차례로 클릭하고 지금 음악 폴더를 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드라이버가 들어 있습니다. 네, 여기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루프스가 작업을 끝낼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상태 표시줄에 준비됨이라고 뜨면 루프스 창을 닫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작업입니다. 이제 이 드라이버 폴더를 가져옵시다. 제 경우에는 음악 폴더에서 이 폴더를 잘라냅시다. 그리고 이 폴더를 USB 플래시 드라이브에 다른 파일들 옆에 붙여 넣으세요. 이제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안전하게 컴퓨터에서 분리하고 노트북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변경 사항을 저장해야 한다면 F10을 누르고 엔터를 누르세요. 그냥 종료하고 싶다면 ESC를 누르고 엔터를 누르세요. 이렇게 하면 노트북이 재시작되고 기기가 부팅되는 동안 F9 버튼을 반복해서 눌러야 합니다. 부트 메뉴에 들어가기 위해서이고 부트 메뉴에서는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선택해야 합니다. 목록에서 엔터를 누르고 윈도우 설치 화면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여기서 시간과 통화 형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변경하고 싶다면 이 목록을 확장해서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세요. 설치할 언어는 이미 다운로드할 때 선택했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키보드나 입력 방법을 변경하고 싶다면 이 목록을 확장해서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다음 클릭 후 윈도우 11 설치를 선택합니다. 동의함 체크박스를 체크하세요. 파일, 앱, 설정이 모두 삭제되므로 다시 다음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이제 라이선스 약관을 동의해야 합니다. 약관을 읽으셨으면 동의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이제 디스크 작업을 좀 해야 합니다. 아마 여기에는 여러 파티션이 있을 텐데 이 파티션들을 삭제해야 합니다. 이 목록에 보이는 각 파티션을 선택하세요. 각각의 파티션이 끝날 때마다 선택해 주세요. 여기에서 파티션 삭제 옵션을 선택해서 삭제하세요. 이제 남은 것은 476.9GB에 할당되지 않은 공간입니다. 이제 SSD 용량에 따라 더 많거나 적을 수 있고 저희는 두 개의 파티션이 있습니다. 이 파티션들은 USB 플래시 드라이브에 해당하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할당되지 않은 공간입니다. 만약 컴퓨터에 하나의 디스크만 사용하고 싶다면 이 할당되지 않은 공간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해서 설치를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디스크 C, 디스크 D, 디스크 E 등과 같이 별도의 디스크를 만들고 싶다면 그렇다면 할당되지 않은 공간을 선택한 다음 파티션 만들기를 클릭해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만들 파티션은 시스템 디스크, 즉 C 디스크로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C 디스크의 경우 최소 10만 메가바이트 이상의 용량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기 용량 입력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할당되지 않은 공간이 표시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디스크를 만들고 싶다면 10만에서 15만 사이의 용량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메가바이트 기준입니다. 저는 여기서 15만으로 설정하고 적용을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가 아니라 3개의 다른 파티션이 생성되며 그중 세 번째가 우리의 시스템 디스크가 됩니다. 보시다시피 세 번째 파티션에 146GB가 할당되어 있고 이 용량이 시스템 디스크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아직 할당되지 않은 330GB의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공간으로 별도의 디스크를 만들어 봅시다. 할당되지 않은 공간을 선택하고 파티션 만들기를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여기에서 메가바이트 단위로 크기를 변경해서 여러 개 파티션을 만들 수도 있고 하나는 100GB, 다른 하나는 230GB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혹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아있는 할당되지 않은 공간 전체를 별도의 디스크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 크기를 선택하고 적용을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이상 할당되지 않은 공간이 남지 않게 됩니다. 원래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제 파티션 3을 선택하세요. 이 파티션이 시스템 파티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을 클릭하세요. 그 다음 설치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윈도우즈 11 이 설치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지금은 기기가 항상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그러니 전원 공급 장치에서 기기를 분리하지 말고 설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설치 과정이 끝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와이파이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것뿐입니다. 이제 목록에서 올바른 국가 또는 지역을 선택한 다음 얘를 클릭해 확인하세요. 그리고 다음 화면에서는 PC에 맞는 올바른 키보드 레이아웃을 선택한 후 얘를 클릭해 확인하세요. 지금 두 번째 키보드 레이아웃을 추가하고 싶다면 레이아웃 추가를 클릭하고 두 번째 키보드 레이아웃을 추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건너뛰기를 클릭한 다음 여기서 드라이버 설치를 선택하세요. 그 다음 USB 플래시 드라이버를 선택하세요. 그 다음 드라이버 폴더를 선택하세요. 폴더를 열지 말고 그냥 선택만 하세요. 그리고 폴더 선택을 클릭하세요. 여기에 드라이버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드라이버가 설치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제 1분도 채 걸리지 않을 거예요. 좋아요. 지금은 와이파이 네트워크가 검색되지 않지만 잠시 후에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연결할 수 있는 사용 가능한 와이파이 네트워크가 표시됩니다. 이 시점에서 윈도우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설정을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설정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채널의 다른 영상을 참고하시면 단계별로 모든 과정을 설명해 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아래 댓글에 좋아요도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